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우선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겠죠.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행안위를 열어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안위를 열었어요. 현안 보고했죠. 예, 그런데 정쟁 금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했기 때문에 현안 보고만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합의를 했겠죠. 예. 그래서 용혜원 의원이 어떻게 질문을 못하게 하냐. 국회의원이 네.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하겠다고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채익 행안위원장께서 애도 기간이 끝나면 행안위를 열어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행안위를 통해서 예. 질문이 들어간 현안 보고가 청문회거든요. 네, 그래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합의하고 범위 네. 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한 검수완박 저는 완박도 못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네. 예, 그 법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행 의원님. 네, 저는 행안위 이제 월요일 날부터 다시 시작되죠. 그럼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죠. 행안위에서 그냥 넘어갈 리는 없으니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의 질문을 막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거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좀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다. 아니요. 국정조사는 좀 경우가 다른데요. 예. 주호영 원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정조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저희가 국정조사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관련자 두 사람을 지금 대기 발령이 붙어놨고 그리고 후임을 벌써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가 빠르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재난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특검할 때 주로 이제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한 건 특검 주장이 아니라 국정조사예요. 이건 뭘 그렇죠. 얘기하냐면 이제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는 받아들이겠다. 그건 이제 행안위 차원의 문제로 이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대표가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사실 여당에서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번 건도 이태원 참사도. 그래서 일단은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건 합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증인의 범위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행안위의 청문회부터 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지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당연히 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 얘기를 했었던 것은 지금 경찰 스스로 지금 수사하는 게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지난번에 중대재해 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박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우선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한 거죠. 곤란하다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제 흔히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수완박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예, 거기에 뭐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박도 못하고 완박이라고 붙인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 그때 들어간 게 방위사업, 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무고 위증까지 들어갔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약 유통이 경제 범죄도 들어가서 이 등에 들어갔어요. 시행령으로. 예. 이때 대형 참사도 넣으시면 됐던 거고. 참사도 들어간다고요? 아니죠. 못 들어갔죠. 그건 안 들어갔잖아요. 네. 대형 참사를 왜 안 넣냐고요. 예. 대형 참사가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수사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도 그 등을 가지고 시행령에 대형 참사 넣으시면 10일이면 됩니다. 또 하나. 시행령으로 넣어서 해라.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시냐.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법으로도 경찰관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직자의 범위에 그 예를 들면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유기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약간 핀트가 잘못된 얘기를 했고 이건 조금 더 나가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를 굳히려는 참사의 숟가락 얹기라는 걱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찰의 수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은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입장도 냈어요. 그건데요.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검수완박에 완을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합리적 의심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었기 때문에 방탄의 일환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박은 못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는 걸로 됐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공직자와 선거사법 등에 대한 조사 이게 약간 등등이 그게 6대 범죄로 남긴 것은 그 이전 법이고 그래서 이후에 거기서 두 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두 개만 그 이전에 그랬고 검수완박이 되면서 두 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부패와 경제 두 개만 남아서 대형 참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때 한동훈 장관께서 등을 밀어붙여서 좀 더 여지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그 등을 더 넓혀라 그런 얘기죠. 아니 지금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도 대형 참사가 빠졌어요. 등에도. 그래서 저희 얘기가 그거예요. 등에도 대형 참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직접 뭐 시행령을 다시 또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그래서 법 개정은 우선 하지. 아니 그거를 지금 대형 참사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안 할 이유가 대형 없거든요. 참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였어요. 여야가. 그건 아이템으로 뭐 이렇게 이걸 넣자 말자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대형 참사를 넣을 생각이 사실은 경찰도 검찰도 이걸 누가 가져갈래? 서로 꺼리는 분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수사는 잘해봐야. 뭐 두 분의 얘기는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시는 것이 검수완박법 개정 다시 하자 이 얘기를 저희는 하는 게 대형 참사도 문제지만 공직자와 선거 또 특히 비리가 많다고 하는 방위산업 또 조사가 못됐을 뿐이 없고 됐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검찰 측 입장은 그 수사계 대검에서 이제 대책본부를 만들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법률 검토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난번에 등을 빌미로 시행령 개정할 때 지금 말하신 거 다 들어갔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 그다음에 마약 유통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그래서 거기에 경제와 이제 대응자가 부패와 관련돼 있는 걸로 이제 확장을 이제 개념을 확장한 거죠. 예, 네,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참사와 대형 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제 대한 수사 주장이신 거고. 예. 중요한 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이 참사의 시기에 이거 논의해서 개정하자는 건 그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알겠습니다. 행동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죠. 이것보다도 지금 사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모두 대통령보다 늦게 이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행 의원님. 저도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윤익은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이것은 정말 경찰 조직의 총체적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경찰을 셀프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반드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법 개정을 해야지 된다. 지금이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죠.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초부터 진짜 검수안부터 사실 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뀌시면서 이재명 지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법 개정 동의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형 참사 검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경찰이 지금 셀프 조사 못하고 경찰을 제대로 조사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고. 확인할 게 있는데 현재 검찰청 법으로도 경찰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 이미 수사와 대형 참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대형 참사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건 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법 개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법 논의에서 개정하는 절차에 최소 60일이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하고 싶으면 시행령은 10일이면 개정됩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은 다시 논의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경찰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다. 검찰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9분 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일단 이번 특수본의 경찰 수사가 그게 그 결과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스스로 본인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대통령실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윤익은 청장이 보고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특수본이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저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경찰을 막 욕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윤익은 청장의 인지 시점입니다. 그게 이길 새벽 12시 14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YTN이 최초 보도한 게 11시 52분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YTN 최초 보도보다 늦게 인지할까? 정말 이 윤익은 청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분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경찰청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YTN에서 11시 52분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우리가 알던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경찰이 잘 돌아가던 경찰이 왜 이렇게 됐을까 더 관심사고 그다음에 제가 특수본에 대해서 오히려 비대위원님과 조금 다른 제 궁금증은 특수본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을까?
사실 수사 범위에 들어가시거든요. 행안부 장관도. 왜냐하면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께서 안전에 1차 컨트롤 타워세요. 근데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저는 더 행안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 그럼요. 할 수 있어야 수사 된다. 대상이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더 궁금해요. 김영 의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이 지금 이렇게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물론 현장 대응도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던 경찰이 맞느냐? 과거 정부와 경찰이 다른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달라진 것이냐? 이 뭐 경찰 내부에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법 할 때 경찰 수사권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보고 체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119, 112 신고도 대통령께서 먼저 밝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 그 달래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다 밝혀라. 국민들한테 다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강력한 지금 수사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뭐 행안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받아야죠. 진짜 필요하다면. 저는 여기 수사의 성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의 성역이 없다. 그래서 바로 용산 경찰청장과 그 서울경찰청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을 바로 지금 수사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YTN보다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로 다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YTN보다 늦었다는 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지 시점. 그래서 인지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게 인지했을 분이 없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성역 없이 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 저희도 지도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분명하게 청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윤희근 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경찰 내부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경찰이 뭐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기동대 지원 요청을 윗선에서 거절했고 늘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청 안에도 이 위계 질서라든가 명령 개통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이고 고쳐야 될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장 이상했던 거는 10월 그 할로윈 축제 전에 용산 부구청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네. 근데 그 사전 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찰 측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이제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참여할 게 예상되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건 다 보도에 나왔고. 그러면 질서 유지 안전관리가 1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경비국장하고 교통국장이 참여한 게 아니라 형사국장하고 여청국장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형사는 마약 그 단속이고요. 네. 여청은 성범죄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참여해도 좋아요. 그런데 교통과 경비는 기본 참여해야 됐던 게 아니냐.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잉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일 기동대 배치를 보시면요. 당일 기동대 배치에 보면 서초동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변에 2개 부대의 기동대가 배치됐더라고요. 기동대 1개 부대가 대략 6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대통령 아직 관저에 안 들어가셨나 이런 의문과 함께 그런데 기동대가 이태원에는 정작 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후에 누가 늦게 알았다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일단 일이 터지면 그 후에 막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상규명의 첫 번째는 수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인회 측 현재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별도의 요구를 하진 않았었다. 오히려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인했죠. 상인회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상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후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난 사후에 이제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할로윈 축제를 돌이켜보면 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큰 축제이고요. 그때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이태원 쪽에 클럽이 많기 때문에 늘상 마약 문제 나 또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것부터 사실 대형 참사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실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은 인원도 아니고 그 전년도와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많이 늘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보다는 인력을 제가 그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던데 좁은 골목에 갑자기 몰렸던 게 이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기동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데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더 많이 해야지 되고 어떻게 보면 막 무리하게 이제 저는 정말 경찰을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축제에 무리하게 경찰을 막 집어넣어서 바리케이트 치고 막 통행을 제한하고 이랬으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축제를 망쳤다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이 광화문 시위대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당일날 광화문 시위대가요. 제가 저녁 먹으러 갔는데 너무나 늦게 밤 9시까지 했다고 해요. 밤 9시까지 했죠. 그래서 용산의 대통령실 부근에서 밤 9시에 그 시위는 끝났다고 했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양쪽이 극단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먹으러 간 사람한테 이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오히려 이거 광화문 시위에서 사고 날 것 같아. 이렇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그 저녁 약속 장소까지 걸어갔어요. 차는 완전히 통제가 되고 양쪽이 이게 일촉즉발의 위기라서 저는 사고가 나면 여기서 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했고 실제로 거기에 많이 투여가 됐죠. 경찰 인력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 앞에서 여하튼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번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상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목이니까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나 경찰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상인들의 욕망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영상들을 보시면 좋은데 2017년부터 심지어 지난해에 인파가 몰렸던 동영상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지난해에 15만 내외 20만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요. 이번엔 폴리스 라인도 없고 그다음에 이태원 무정차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그런 요인들이 왜 생겼느냐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500명이 배치돼도 폴리스 라인도 안 치고 멀뚱멀뚱 지켜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배치의 효율성 이게 다 처음에 안전 말씀하셨듯이 마약이나 성범죄가 더 나가야 되는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안전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가치인데 안전이 소홀히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의 그 안전 문제 소홀했다는 건 두 분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 때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이번 사건만 관련해서 경찰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인 파악부터
책임자 소재까지 다 철저히 밝히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누구도 책임에서 외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좋은 매뉴얼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경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매년 20%씩 감축을 했습니다. 의경이 경찰 인력의 17%를 차지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의경 모집을 안 했죠. 그만큼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려면 3배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찰 인력이 정말 적정 인력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문재인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죠. 일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는 게 이제 먼저 마약이나 중요하니까. 성범죄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안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죠. 아직 그 마약이나 있잖아요. 성범죄 관련하여 당일 참사가 터져버려서 제대로 단속이 됐다는 아직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전 대책에서부터 경비과장과 경비와 교통 분야가 빠지니까 안전은 없어지고 마약과 성범죄 단속만 남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느낌은 안 되고요. 더 치중을 한 건 맞지만 더 치중을 저희가 더 치중이 아니라 경비 교통이 참석을 안 했다는 보고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디자스터고 그렇죠.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질서를 잡는 게 일단은 가장 큰 과제였었다는 건 뭐 두 분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119, 112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일 행적서부터 분초 단위로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진상 조사를 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물론 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짚어 나가야 되겠죠. 정면 우먼 파이터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